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과 윤리 이번 시간부터는 사랑과 성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과 성윤리 첫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주로 다룰 내용을 미리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브럼의 사랑의 기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사랑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과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입장을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의미로서의 섹스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적 개념으로서의 젠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구,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섹슈얼리티라는 성의 의미, 이 세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요. 생물학적인 개념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남성, 여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죠. 바로 사회적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젠더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천적인 개념이 아니라 후천적인 개념입니다. 즉, 그 사회 그리고 그 문화가 만들어낸 성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보부아르가 얘기하기를 제2의 성이라는 책에서 여성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떤 젠더로서의 여성이 느끼는 성차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런 성의 개념은 성차별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이 후천적인 성에 대한 개념은 바르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성이라는 것은 생식적인 가치로서 종족 보존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쾌락적인 가치로서 감각적인 기능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가치로서 결코 성을 수단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이 세 가지의 가치를 가지는데,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이 쾌락적 가치에서 오게 되는 쾌락의 역설이라는 부분. 그리고 성상품화와 관련된 인격적 가치의 성을 뭐한다? 수단화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롬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기술, 이 책에서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사랑은 능동적이며 생산적인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기 희생이 아닌 잠재적인 능력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재적 능력의 최고의 표현으로. 그래서 한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에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 결코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잠재적 능력의 최고 표현으로, 그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충족시켜주면 물론이며 뭐한다? 자신의 생명력이 최고로 고양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사랑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요소 어떻게 되죠? 예, 4가지였습니다. 보호, 책임, 존경, 이해, 지식, 이렇게 설명이 됐었는데요. 사랑의 요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하다?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호 연결되어 있고, 보호와 책임 요거죠. 요거는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 지식에 인도되지 않으면 맹목적인 것이 되기 쉽다. 즉, 지식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이해입니다.
이해. 자,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보호는 관심과 배려의 형태로 이야기될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존재의 생명과 성장에 관심을 갖고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의 생명과 성장에 관심을 갖고 보호해 나가는 것. 이것이 곧 사랑의 요소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책임은 뭐다? 사랑하는 존재가 어떤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뭐한다?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구에 대해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존경. 존경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나의 방식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자신, 그 대상의 방식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관심. 이것이 바로 존경이자 존중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식, 지혜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 우리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사랑하는 존재를 잘 알아야지만 존경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존중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지식과 존중, 이 두 개를 합쳐서 수업 시간에 때에 따라서는 이해라고 표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 그래서 보호와 책임이 뭐하다? 맹목적인 것이 아닐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상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성과 사랑의 관계에서 입장입니다. 보수주의적 관점, 중도주의적 관점,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 관점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관점을 나오고 있는 기준은 뭐죠? 그렇죠. 도덕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도덕적 관점. 도덕적 관점에서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 그럼 어떤 도덕적 관점이냐?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도덕적 기준을 넣을 때 어떤 주의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서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다,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수주의에서는 결혼과 출산의 관점에서 성과 관련된 행위는 도덕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중도주의는 결혼과는 상관없고 결혼과는 무관한 뭐만 있으면 된다? 사랑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자유주의는 사랑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 된다? 바로 동의. 상대에 대한 동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동의는 뭐다? 상호 간의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자들은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인격적인 가치가 고려되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유주의는 이제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로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다? 동의라는 의사 표현이 되는 거고요. 중도주의는 동의라는 의사 표현뿐만 아니라 뭐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랑이라는 이 관점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주의는 지금 자유주의와 중도주의를 모두 아우르면서 더불어 뭐다? 결혼과 출산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윤리적인 문제, 성상품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성상품화라는 것은 성을 직간접적으로 사고 팔아가지고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이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의 입장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찬성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논거를 들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의 입장에는 또 어떠한 논거를 들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찬성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얘기했던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죠. 성이라는 것은 나의 의사표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부분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 얘기를 하겠죠. 요 두 가지 관점을 들면서
성상품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사표현을 할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반대되는 부분에서는 뭐냐? 자기결정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결정권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뭐다? 자기결정권에 대한 오해, 남용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결정권의 오해, 남용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이 자기결정권 안에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성의 인격적 가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 가치를 생각할 때 뭐 하면 되면 안 된다? 인격 훼손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되고 있다? 수단화 될 수 있다는 거죠. 수단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상품화 현상과 관련된 어떤 찬성과 반대 입장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루지 못했던 가족 간의 어떤 윤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